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어, 배열의 연산, 지금 배열의 연산을 배우고 있죠. 그 연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연립 방정식 풀이하는 거 배웠습니다. 역행렬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건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립 방정식을 행렬 형식으로 그 해를 구하십시오. 4x-2y 플러스 6z는 8이고요. 2x 플러스 8y 플러스 2z는 4, 6x 더하기 10y 플러스 3z는 0. 그럼 이걸 이제 행렬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앞에 있는 개수들의 정방 행렬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x, y, z, 그 다음에 8, 4, 0 이렇게 열 벡터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정방 행렬을 역함수를 이용해서 이 x, y, z를 구할 수 있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 행렬을 하나 만듭니다. 4, 마이너스 2, 6, 2, 8, 2, 6, 10, 3 이렇게 정방 행렬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x는 a, 그 다음에 왼쪽 나누기 b 인데 b가 아직 정의가 안 됐죠. b는 8, 4, 0.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b는 열 벡터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 벡터. a는 정방 행렬, b는 열 벡터. 그래서 x는 a, 왼쪽 나누기 b 해주면 그 x 값, x의 해가 이렇게 구해지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것이 x는 인버스 a 곱하기 b 이렇게 해줘도 동일한 값을, 동일한 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여기는 이제 동일한 여기가 지금 여기 틀렸네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10, 네, 여기가 13이고, 자 여기를 A는 그대로 있고요. 이제 W를 만약에 8, 4, 0 이렇게 그 행 벡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행 벡터. 이렇게 행 벡터로 만들었을 때는 x는 w 나누기 c. 그래서 오른쪽 나눗셈을 해주면 c가 분모에 있고 w가 분자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c가 아니고 a를 넣어야 되죠. 자, 잠시만요. 네네네네. 자, 이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네, 자, 행렬을 연립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정방 행렬 곱하기 행 벡터, 해에 해당하는 열 벡터와 그 다음에 이쪽 열 벡터로 표현하거나 또는 열 벡터 x, y, z를 가지는 행 벡터에다가 정방 행렬을 곱해서 그 다음에 8, 4, 0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행렬식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x, y, z는 4, 6이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C를
여기 있는 행렬식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4, 2, 6 하고 마이너스 2, 8, 10 하고 그 다음에 6, 2, 3. 네, 이게 맞죠. 그래서 여기가 6, 6, 2, 3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W는 8, 4, 0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X는 W 나누기 C를 해주면 앞에서 동일하게 X, Y, Z의 해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소별 곱을 해주는 거, 행렬에 대한 곱셈과 나눗셈을 선형대수 법칙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곱셈과 나눗셈을 했는데 두 행렬의 원소와 원소 사이에 그냥 단순히 곱셈 또는 나눗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원소별 곱 또는 원소별 나눗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소별 곱은 곱하기 앞에 점을 찍고요. 그다음 원소별 지수성은 여기 꺽쇠 앞에 점을 찍고 우측 나눗셈 앞에 점을 찍고요. 좌측 나눗셈 앞에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벡터가 있다. V1, V2, V3, W1, W2, W3라고 하는 원소를 가진 두 벡터가 있으면 이 원소 곱을 해주면 각각의 원소들끼리 곱해서 벡터가 형성이 됩니다. 또 원소 나눗셈을 해주면 각각의 원소를 나눗셈, 오른쪽 나눗셈, 왼쪽 나눗셈 각각 해서 출력을 해주고요. 지수성을 해주면 이 지수성이 각 원소에 대한 원소별 지수성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 두 벡터의 원소별 곱 그리고 나눗셈 지수성이 되겠습니다. 두 행렬의 곱은 만약에 A 행렬과 B 행렬 3 곱하기 3 행렬이 있다 그러면 각각의 원소들끼리 곱해서 다시 행렬로 만들어지는 것이 두 행렬의 곱, 또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눗셈도 A 원소와 B 원소가 있으면 두 개가 원소별로 단순히 나누어지는 이것이 원소별 나눗셈. 원소별 지수성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의 지수성이 되는 것이 원소별 지수성이 되겠습니다. 자, A, B를 가지고 한번 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6, 3, 5, 8, 4가 있고요. 자, B는 1, 4, 10. 그 다음에 3, 2, 7. 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먼저 A 곱하기 B 이렇게 하면 A에 있는 원소와 B에 있는 원소들끼리 각각 곱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각각 곱해서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C는 A 나누기 B 하면 A 원소를 B 원소로 나누어진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 자승 B 하면 2에다가 각각의 원소를 자승 승수에 넣어줘서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A 곱하기 B 그냥 행렬 곱을 해주면 에러가 나오죠. 에러가 나온 것은 우리 앞에 살펴봤듯이 A 행렬 곱하기 B 행렬 할 때 A의 행의 개수와 B의 열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행은 3개인데 열은 2개죠. 그러니까 이것이 차원이 맞지 않아서 2개는 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곱해지지는 않는다. 근데 원소 곱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원소별 연산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함수가 있는데 yx는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 있는데 x가 1에서부터 7일 때 y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걸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를 1부터 7까지 하나 만듭니다. x 1부터 7까지. 그리고 y는 자 2 곱하기 x. 자 x가 벡터죠. 벡터에 만약에 그냥 제곱을 하면 벡터에 제곱하면 x 곱하기 x하고 같은 겁니다. 이거는 x 곱하기 x. 이러면 벡터 곱이죠. 이렇게 곱해지지 않죠. x x 트랜스포즈를 해줘야지 이게 곱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소 각각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이죠. 그러면 원소 지수성을 해주기 위해서 앞에 점을 찍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 곱하기 x. 자, 앞에 스칼라를 곱을 해줄 때는 굳이 지수 곱을 안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원소별 곱은 벡터나 행렬을 원소별로 곱할 때만 앞에 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앞에 스칼라가 올 때는 굳이 점을 찍어주지 않고 단순히 곱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이라고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을 계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된 y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플롯 명령어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죠. x축과 y축 데이터를 넣어서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성을 할 때 원소별 지수성을 할 때 점을 찍어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밑에 예를 한번 해볼까요? 자, x를 만약에 1에서부터 0.03에서 3까지 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y는 x 지수승 3승 더하기 5x 나누기 4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x 3승 플러스 5x에 4x 지수성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y가 계산이 되고 플롯 x, y 해주면 자,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나온다. 그래서 보시는 바대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승을 할 때 점을 찍어주고 또 여기 나눗셈. 자, 밑에가 벡터이기 때문에 x가 벡터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지수 나눗셈 할 때도 원소별 나눗셈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 지수승 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벡터인 경우는 항상 이렇게 나눗셈 하거나 곱셈 하거나 또 지수승 할 때 원소별 곱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처리할 때는 이런 지수성을 이런 그 원소별 곱을 또 원소별 나눗셈을 하는 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장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랩에는 내장 함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입력인자가 배열인 경우 함수에 의해 정의된 연산이 배열의 각 원소에 대해서 수행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원소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출력은 입력인자, 입력되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x가 입력이고 출력이 y 이런 식으로. 그래서 x가 입력값이고 y가 출력값이다. 그래서 함수 코사인이라는 함수에 x 입력값을 넣어주면 y가 출력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배열이 입력이 되면 y도 배열이 출력이 되는 거죠. x의 개수만큼 y의 개수가 동일하게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SQL, 스퀘어 루트 함수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지우고, 자, D 행렬을 하나 만듭시다. 1, 4, 9, 그 다음에 16, 25, 36, 그 다음에 49, 64, 81. 자, 이 행렬을 하나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H는 sqrt d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D 행렬의 sqrt니까 이 sqrt는 각각의 원소의 루트가 취해준 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다음과 같이 1의 루트는 1, 4의 루트는 2, 9의 루트는 3, 81의 루트는 9가 되죠. 그래서 그 값이 출력이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sqrt라고 하는 내장 함수가 배열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걸 봤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내장 함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mean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 A 벡터의 mean은 평균값을 돌려줍니다. 원소들의 평균값을 돌려주는 것이 mean 함수다. 이런 거죠. 그리고 max A는 우리가 max는 앞에서 살펴봤죠. max는 원소의 가장 큰 원소를 돌려준다 라는 거죠. 가장 큰 원소. 그래서 만약에 A가 C는 A의 각 열에서 가장 큰 원소들로 행벡터를 돌려준다. 그러니까 열에서 가장 큰 행벡터로 돌려준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x x라고 하면 자, 네, 여기가 이제 d, n 하고 max x 또 여기 a라고 합시다. x가 아니라 자 a라고 합시다. 앞에 어떤 행렬 벡터 a에서 max 값을 돌려주는데 앞에가 그 최대 값을 돌려주고요. n은 그 최대 값의 위치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여기가 지금 5, 9, 2, 4, 11, 6, 11, 1 이렇게 했을 때 max는 11인데 첫 번째 맥시멈이 다섯 번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A 미니멈은 최소 값을 돌려주고요. 마찬가지로 D, n 할 때 D는 미니멈 값이고 n은 그 미니멈이 위치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sum은 그 벡터들의 합을 돌려준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sort는 우리가 오름차순을 해준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median은 A 벡터이면 이 벡터 중에서 중앙값을 돌려줍니다. 중앙값. 이 미디안하고 평균값은 좀 달라요. 평균값은 모든 원소들을 합쳐줘서 거기서 그 원소의 개수로 나눠준 건데 평균값은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의 중간값을 돌려줍니다. 그걸 이제 미디안 값이고요. 그 다음에 std는 표준 편차를 돌려줍니다. 표준 편차 값. 그래서 평균값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이 표준 편차를 돌려준다. 그래서 A의 표준 편차 얼마만큼 평균에서 얼마만큼 이 값이 벗어났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 값 돌려주고요. DET는 정방행렬의 행렬식 우리 디터미넌트라고 했죠. 디터미넌트를 구해주는 게 DET고요. DOT는 도트 프로덕트 두 A, B 두 벡터의 스칼라 곱 내적을 구해주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내적을 계산해줘서 자 여기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자 내적을 해주면 A, B 하면 이것의 내적 값이 26이라고 나오는 거죠. A 곱하기 B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AB는 외적 값,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줘서 그 원소가 3개를 가지는
벡터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MV는 정방행렬의 역행렬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역행렬.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인버스의 약자로 IMV를 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랜덤 넘버, 난수를 생성하는 거. 그래서 우리 공학 문제를 풀 때 이 난수 생성하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난수 명령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난수 명령어는 랜덤 할 때 RAND 명령어 사용하는데, 이 RAND 명령어는 0과 1 사이에서 균일하게 분포된 난수들을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0과 1 사이에 실수값을 생성하고요. RAND는 한 개의 난수를 생성하고, RAND 1,n은 n개의 난수 행벡터를 생성하고요. RAND 가로 n은 n 곱하기 n개의 난수 행렬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RAND m, n은 m 곱하기 n개의 m 크기의 난수 행렬을 생성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AND PERM 하면은 랜덤 퍼뮤테이션이라 그래서 0부터 n까지의 정수 중에서 무작위 순으로 값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랜덤 퍼뮤테이션 해서 RAND PERM 하고 8이라고 하면 1부터 8까지 정수 중에서 순서의 무작위로 랜덤하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할 때마다 이 순서가 전혀 다른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똑같은 그 벡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실행할 때마다 달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먼저 RAND 펌 8 보면 이렇게 나오죠. 6부터 617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실행을 하면 앞에서 실행한 값과 전혀 다른데 1부터 8까지의 정수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RAND 하고 엔터를 치면 이미 0에서부터 1까지의 값 중에서 하나가 출력이 되고요. RAND 1,5다 이렇게 하면 5개의 원소를 가진 0부터 1 사이의 값 중에 5개의 그 원소를 가진 정수 랜덤 넘버로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RAND 5를 하면 5 곱하기 5 행렬이 만들어지고요. RAND 2 곱하기 3, 2,3 하면 2 곱하기 3의 그 랜덤 넘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랜덤 넘버를 생성하면 되는 거죠. 자, 모두 정수인 난수 생성은 실수를 정수로 변환하는 함수를 이용한다. 그래서 1부터 100 사이의 정수 난수를 갖는 2 곱하기 15 행렬을 만들어라 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A는 라운드 명령을 써요.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이죠. 반올림. 99를 곱하고, 왜냐하면 랜덤 넘버가 0에서부터 1까지니까 99를 나오는 거에 99를 곱해서 2 곱하기 15 행렬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1을 더해주게 됩니다. 1을 더해주게 된다. 그래서 99를 곱해서 1을 더해주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랜덤 넘버 중에 가장 큰 것이 1이겠죠. 그래서 1이 나오면 99가 되고 99에다가 1을 더해주게 되면 1을 더해주게 되고 이걸 라운드 반올림을 해주면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이 100이 되고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이 0이 됩니다. 0이 되면 이게 0이 되면 1이 되니까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은 1에서 100까지의 정수, 이 라운드는 정수값만 돌려주기 때문에 정수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15에 1부터 100까지 수 중에 정수만 가지는 랜덤 넘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와 분포된 난수들을 생성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균이 0이고요. 0을 중심으로 이 분포가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이렇게 그리는 분포를 가지는, 그래서 이 0에 가까운 수가 좀 더 많이 나오고요. 0에서 먼 수들이 좀 적게 나오는 그런 단수를 생성할 때 이런 rand n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rand n 명령어를 사용하면 0에 가까운 수가 좀 더 많이 나오고 0에서 먼 수들이 좀 더 적게 확률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분포형의 어떤 난수들을 생성할 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배열의 그 연산하는 부분, 또 난수를 생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하나하나 내정 함수들을 잘 익히시고요. 그것들 직접 실습을 해보시고 실습된 결과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익히시고 눈으로 익히시고 또 머릿속으로도 그것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을 익히고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많은 이 매트랩을 다른 계산이나 또는 그 우리 분야에서 이제 응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활용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 부분을 학습하시고요. 또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게시판에 질문란에 질문하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메일이나 전화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